네, 2023년 7월 17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비가 잦아들었지만 한강 수위가 여전히 높습니다. 서울 시내 일부 도로들은 아직도 통행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밤사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잠수교는 여전히 통제된 상황이고 개화 육관문과 망원 나들목 육관문도 양방향 모두 통제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여의상 하류 나들목은 밤사이 양방향 통제가 풀렸고 당산 나들목 육관문도 오늘 오전 9시부터 통행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도로 통제 상황이 유동적이라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말 국경 빗장을 풀면서 올해 상반기 일본 노선 이용객 수가 김포 제주 왕복 노선 이용객 수를 4년 만에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약 864만 명 가운데 한국인은 약 258만 명으로 30%에 육박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뇌혈관 MRI를 찍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러움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감에 상당수 지자체가 다자녀 가정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나 교육비,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주차요금이나 도시철도 무료 혜택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내세워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오늘 10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하고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기전세 주택 가점 확대와 우선 공급 기준 완화, 인천시는 다자녀 할인 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 제한이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8일 공포하고 3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바뀌면서 2자녀 가구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무관하게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이 된 것입니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등장인물인 기영이와 기철이 등이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말소 이유로는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통상 치아를 뽑아 치료하는 주걱턱을 수술이나 발치 없이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 공동 연구팀이 입증했다고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이 전했습니다. 이 병원 치과병원의 구규나 명예교수,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박재현 교수, 가톨릭대학교 임상치과대학원의 설정은 공동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하악지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치료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악지 플레이트는 턱뼈에 미니 플레이트를 삽입하고 앞니에 고무줄을 연결해 당겨 아래턱 어금니를 뽑지 않고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장치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갈사염3 에피갈로 카테킨이라고 불리는 EGCG가 자궁근종 치료와 예방에 모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 산부인과 전문의 제임스 세가스 교수 연구팀이 시험관에서 자궁근종 세포를 배양해 EGCG에 노출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주시주에 노출된 자궁 근종 세포는 피브로넥틴이 46에서 52% 줄어들었고 결합조직 성장인자 단백질이 이주시주에 노출되지 않은 세포들보다 86%나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카드사들의 삼성페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수수료 무료를 결정했으며 국내 카드사들과 재계약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카드사와의 세부 계약 기간과 조건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LG가 신소재, 신물질, 신약 등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 AI인 엑사원 2.0을 선보였습니다. 엑사원 2.0은 초거대 AI로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간처럼 사고나 학습 판단하는 AI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LG그룹 내 연구진 등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제공돼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5% 올랐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표결 끝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에 손을 들어줬는데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지난 2020년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의 상고심에서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골절 회복이 지연된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독일 울름대학 메디컬 센터의 심신의학 연구실장 슈테판 레버 신경생물학 교수 연구팀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뼈에 작용해 연골세포의 골세포 전환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새로운 뼈를 만드는 물질이 생성되는 부위에 작용해 연골세포의 골세포 전환을 방해한다며 새로운 뼈의 성장과 골절 회복을 지연시킨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친환경차가 올 상반기에만 25만 대 이상 늘면서 전체 등록 차량 중 비중이 7%를 넘어섰습니다. 5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인데요. 2018년 2%였던 친환경차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6.2%, 올 상반기에는 7.2%까지 급증했습니다. 친환경차 중에는 하이브리드 차가 134만 7천 대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 46만 5천 대, 수소차 3만 2천 대 순이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부모가 병원을 이용하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시간제 보육 통합반 2차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에게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은 6개월에서 5세 미만 영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중 부모 부담금은 2,000원입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 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설명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렸던 해병대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과 경찰, 군 인력 400여 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인 지 14시간 만입니다. 해병대는 순직한 해병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혈당과 혈중 지질 관리에 영향을 미쳐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오전 8시 이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2형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한 연구팀이 프랑스 보건의학 연구팀과 함께
하루 식사 횟수와 식사 시간이 당뇨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오전 8시 이전에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은 오전 9시 넘어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59%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밤 10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가 밥상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추와 닭고기 등을 최대 3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호우 피해 복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수혜를 입은 납세자들에게는 세무기간과 납부기한 연장, 재해 손실 공제 등의 편의가 제공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고 일본도 올해 3월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오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완료하면서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을 매듭짓게 됐습니다. 한 번 맞으면 혈압 강화 효과가 최장 6개월 지속하는 고혈압 치료 주사제가 개발됐습니다. 미국의 엘나엘람 제약회사가 개발한 질레베시란이라는 이 고혈압 주사제는 이상 임상시험에서 혈압 강화 효과가 최장 6개월 지속돼 1년에 2번 주사로 혈압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질레베시란 주사제를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병원에 가서 맞으면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차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가량의 폭우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충남 북부와 서해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에서 120mm 이상, 서울과 남부에는 30에서 10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는 내일 새벽 사이, 그리고 호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수요일과 목요일 중부 지역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023년 7월 21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이 아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